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논평을 미리 예고하면서 올려드렸던 그 썸네일에다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적어놓았죠.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되자면 우선 깨끗해야 하고 품격이 있어야 하며 살을 멀리하고 공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실천가여야 한다. 여기서 일단 보수라고 하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살을 멀리하고 공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는 이 구절, 그러니까 입으로는 맨날 공익을 위한다는 그야말로 꿀발린 소리만을 끝없이 늘어놓는 자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부분 모든 정치인들, 아니 정치꾼들은 모두 공익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죠. 가설에서, 아니 이건 가설도 아니죠. 제가 함부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하게 대비되는 그런 국회의원들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돈을 한 1,000만원쯤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이 그 1,000만원쯤이면 아마 자기 주변의 동료 의원들을 한 100명쯤은 밥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먹은 동료들은 모두 어떻게 말하느냐면, 와, 아무개는 정말 호탕하고 마음도 후하고 정말 돈도 잘 쓰는 그런 멋있는 정치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자기 주변 동료들한테 1,000만원어치 밥 사먹이는, 그래서 그에게 밥을 얻어먹은 자들로부터 돈도 잘 쓰는 그런 멋진 정치인이라고 칭찬받는 자에 비해서 훨씬 돈이 더 많은, 그냥 이름을 찍죠.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님은 한 100명에게 밥을 사먹일 수 있는 그 1,000만원을 내들고 다니는 자보다 그 1,000만원의 10배, 아니 10배라고 해봐야 한 1억쯤인가요? 10배가 아니라 20배, 100배도 더 드는 돈으로 주변에 그런 공짜로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들이죠. 그런 자들한테 밥을 사먹이지 않고 그 20배, 100배가 되는 돈을 공익사업에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밥을 사지 않는 짠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을 짠돌이라고 욕하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아주 대놓고 공영방송에서까지도 안철수에 대해서 왜 안철수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느냐는 그런 황당한 품평을 하면서 그가 돈을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짜기 때문에 모두 떠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공과 사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져 나옵니까? 정치꾼들이, 그러니까 입으로만 공익을 부르짖는 모든 정치꾼들이 눈에, 아니 이자들이 마음속에서 공익을 위해 자기 사재 1천억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안철수에게서 빵 한 조각 얻어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아주 짜고 그냥 깍쟁이처럼 간주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한 1,000만원쯤 가지고 그 1,000만원으로 오롯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만을 골라가면서 한 100여 명에게 밥을 싼 자는 그냥 성격도 호탕하고 마음도 후하고 정말 돈도 잘 쓰는 그런 멋쟁이 정치인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황당한 주장, 황당한 품평을 아무렇게나 대고 공영방송에서 널어놓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 방송의 사회자나 또는 함께 출연한 패널들이 모두 그 공과 사의 개념 자체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속아버린 국민들조차도 모두 함께 이와 같은 황당한,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엉터리 논리에 부화내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논평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남자 정치인들은 불알근사도 잘해야 하지만 우선 돈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문제와 돈 문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걸리면 그때는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문제와 돈 문제, 이 두 가지가 바로 직접적으로 정치인의 품격과 관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항상 진보 보수할 때면 보수는 무엇보다도 품격을 중시하는가? 그렇다면 보수만 품격이고 진보는 품격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품격은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깨끗한 인간이라면 모두 그 품격 자체가 한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품격할 때면 진보보다 오히려 보수가 그걸 더 강조하는 까닭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그걸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듯이, 아니 너무 깊게 진보의 역사로 들어갈 것까지는 없이 그냥 최근 몇 해 사이에 불거져 나온 그 여자 문제로 추락한 진보 진영의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그 정치인들의 추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진보는 항상 분열로 망한다고 했던 그 상식이 지금은 진보는 성추행으로 망한다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 문제 하면 항상 그건 진보 쪽에서, 그리고 돈 문제 하면 그건 그야말로 곽상도 같은 보수파의 가장 대표적인 검사 출신이 정치인에게서 보완할 수 있듯이 항상 보수에게서는 돈이 아니면 땅 문제가 터져 나오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탐욕스러운 자들이 본래 뒤로는 수십억 수백억씩 빼먹고는 그 빼먹은 돈의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000만원쯤만 가지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똘마니 무리들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1차 데리고 나가고 또 2차까지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공짜로 얻어먹은 자들이 공영방송에 나와서는 대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봐라 아무개는 얼마나 보수기질이 있고 붙잡는 의원들이 많느냐고, 그런데 왜 안철수는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떠나가고 있고 지금은 혼자이냐고, 이러면서 안철수에게 대고 내리는 평가가 안철수는 아주 짜다는 거잖아요. 이런 평가,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탐욕스러운 더러운 정치꾼이 뒤로는 원래 국가와 국민들의 재산을 수십 수백억씩 빼먹고는 그 빼먹은 액수의 10분의 1이나 또는 100분의 1만으로 자기 무리들한테 밥 사고 커피 사고 1차 2차 데리고 다니는 그런 질탕한 더러운 방법으로 오히려 호탕한 사나이가 되고 씀씀이가 큰 보스가 되는 반면에, 안철수같이 자기의 사재를 수십 수백억이 아니라 1,000억도 넘는 그런 거금을 공익사업에 내놓고도 그에게서 밥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또는 술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대놓고 안철수는 너무 짜서, 정말 너무 돈을 쓰지 않는 짠돌이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들은 모두 무슨 사람들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바로 지금 이 성상납 이준석의 그 호위무사 김철근이나, 그리고 김종인의 호위무사였던 김근식이나, 그리고 장진영 주의사, 거의 전부가 이러한 쓰레기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쓰레기들한테 밥 사고 술 사고 1차 데리고 나가고 2차 데리고 나가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로부터 호탕한 사나이로 보수기질이 있는 거물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이건 정치인이 아니죠. 그야말로 정치꾼도 보통 정치꾼이 아닌 그냥 쓰레기 정치꾼이죠. 이런 쓰레기 정치꾼들이 지금 이 나라의 보수파 정당을 어떤 꼴로 만들어 놓았느냐면, 과거에는 여자 문제 하면 이건 진보 쪽의 대명사고 보수 쪽에서는 그냥 탐욕, 이를테면 뇌물 받아먹고 돈 뜯어먹고 땅 투기해먹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보수파 국힘당에서는 모조리 다 점해버린 것입니다. 당대표라는 자가 다른 놈의 곁에서 대주는 돈으로 공짜로 성상납 받아 처먹었는가 하면, 이 당대표 이전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늙은 정치인 김종인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뇌물 받아먹고 징역까지 받았던 그런 정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당대표였던 홍준표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뇌물을 받아먹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오긴 했습니다마는 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뇌물 받아먹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터져 나왔죠. 또 그리고 그 썩 이전의 당대표들은 어떻겠습니까? 또는 이 당의 출신으로 국회의장이 되었던 분, 또 그리고 친형이 죽고 나서 자기 형수가 되는 여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출근됐던 그런 황당하고도 음탕한 국회의원도 하나 있었죠. 이런 지저분한 자들 모두 이 국힘당 출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거론하려치면 정말 지게 소쿠리에 차고도 넘치도록 많은 그런 쓰레기 정치꾼들의 요람이요 집합소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국힘당을 지금 어떤 웃기는 자가 혁신한다고 혁신위까지 출범시켰군요. 세상의 코미디라도 이런 코미디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자가 대선 내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내내 이마에 똥을 쳐바르고 다니면서 온갖 캣골망신을 다 당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바지에 똥을 싸고도 그냥 이준석만 만나면 너는 성상납 받아먹은 놈이 아니냐, 이렇게 성상납 소리만 나오면 이자는 찍소리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이런 자가 지금 누구를 혁신한다는 겁니까? 그 혁신을 누가 믿죠? 안철수 대표님께서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뼈가 있는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혁신이란 건 그냥 공천 시스템 이런 거 하나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나 공천 이외에도 정책 이런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포괄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공천 이외에도 혁신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이 국힘당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대변하고 나아가 중도까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잃어버린, 아니 바로 이준석 같은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탄이 지금까지 와버린 그 보수의 품격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는 그 품격이라고 하면 그건 그냥 보수가 항상 진보보다 더 많이 범하곤 하는 그런 돈 문제 또는 뇌물, 땅 투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진보 못지않게 여자 문제에서도 추잡하기를 이를 데 없는 바로 이준석 같은 자들을 철저하게 밟은 원색에서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또 치유가 불가능한 망나니 쓰레기들은 아주 당 밖으로 영구 축출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누가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걸 주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논평의 주요 핵심 사당이 들어있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다름 아닌 바로 이 당이, 그러니까 이 국힘당이 만들어낸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어제의 친박 꼴이 날지 아니면 그 어제 그저께의 친이기 꼴이 날지 모르는 윤핵관들이 가장 앞장에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윤핵관들의 운명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그리고 이 국힘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느냐 못하느냐와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국힘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당이 하루라도 빨리 더럽고도 추잡스러운 여자 문제, 돈 문제, 땅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전혀 걸릴 것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도 품격 있는 그런 새로운 당대표를 이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 누굽니까? 권성동? 아니면 장제원? 또 아니면 김기현? 하태경? 혹은 유승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언론들은 왜 이준석이 무리와 그리고 윤핵관들과 그리고 거기에 안철수까지 이렇게 삼각구도를 만들어서 표현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여전히 안철수와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대선주자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른바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들이 안철수와는 또 다른 구도에서 존재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안철수 덕분에 이미 대통령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이 만약 미국처럼 재선에서 2번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윤핵관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으로 되기 전까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미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안철수 덕분에 그야말로 가까스로 당선되었고, 그래서 공동정부까지 약속해놓고, 물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바로 안철수 대표님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를 설명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큰 공로자는 윤핵관들인 권성동이나 장제원이 아니라 그들 윤핵관들 위에 또 다른 진짜 윤핵관인 안철수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진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직접적으로 이 정부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마음이 빚을 지고 있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 정부의 밑그림, 즉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낸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때문에 도리상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윤핵관 따로 안철수 따로라는 이런 구도는 근본상에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안철수야말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고 상윤핵관이고 왕윤핵관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때문에 당신이 정말 진정한 윤핵관이고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윤핵관이라면 지금은 모두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나같이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 주제도 모른 채로 부득부득 안철수한테 달려든다면 저는 그가 바로 두 번째 유승민 꼴이 나게 될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특히 권성동, 지금의 이 원내대표한테 한마디 경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윤석열 덕분에 그나마 원내대표가 되어서 호가호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문재인 진보좌파 정권과 함께 보수파를 괴멸로 몰아가는데 크게 한몫했던 그야말로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파 국민들 속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성동에 이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보수파 국민들은 지금 당신을 얍삽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얍삽이 김기현 또는 리틀 이준석, 이준석보다 나이는 많은데 오히려 이준석 복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성상납 당대표 이준석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얍삽이 김기현 당신이 아주 크게 한몫을 해왔다는 사실도 보수파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께서도 반드시 자기 주제를 아시고 절대로 함부로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하며 보수 정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우선 그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여자 문제에서 깨끗해야 하며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살을 멀리하고 공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실천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서도 어제의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리고 오늘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런 봉변, 개꼴망신 당하지 않는 그런 진짜로 멋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윤핵관들이라면 정말 살을 멀리하고 공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자기 주제도 자기 체격도 모른 채로 직접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들뜬 욕심과 허영심, 즉 사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인정하는 정말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품격이 있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의 정당이 진짜로 품격 있는 멋진 정당으로 거듭나야 이 보수 정당이 뒷받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수파 국민들이 다시 또 재집권도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